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추진단이 몇 개월 정도 됐죠? 올해 1월에 단이 처음 생겨서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1년의 한 바퀴가 예산의 기준으로 보면 돌지 않아서 네. 점검이라 그럴까 질문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경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에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성년석 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실업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 도중 질문하는 내용도 좀 나중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잘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국장님도 나중에 연관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유심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사회적 경제를 상반될 수도 있는 사회와 경제를 합친 개념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혹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을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공감할 수 있나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의 사회적 경제는 어디 수준까지 와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 수나 종사수 매출액 등등 단장님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경상남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803개였습니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의 평균 연간 매출액이 8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전국 평균인 19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민선 7기 도정 4개년 계획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경상남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총 1,318개소로 2017년 대비 6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위상, 예를 들어서 인구, 면적, 사업체 수 이런 걸 봤을 때 사회적 경제의 발전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민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또 따로 나름 파악을 해본 결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발전의 어떤 수준 정도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도에서 현 상황을 잘 인지하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추진단을 만들었으니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상황을 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지난해까지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 추진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매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당사자들과 함께 장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 계획 수립 과정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올해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기 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면 흔히 우리가 일반 경제개발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기업수나 매출액 혹은 또해서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보시죠. 네, 최종 목표는 협치의 경남형 사회적 경제 정착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성적인 목표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5년 뒤에 그리고 5개년이 끝나면 사회적 경제 기업 수 1,700개, 공공구매 순위 5위권 이내, 전국 5위권,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우수 기업 20개소 발굴, 평균 매출액 10억 원 달성을 세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의 각 단위 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5년간 총 1,0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단장님이 세운 이 목표가 사실은 추진단을 이렇게 편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목표에 비해서는 좀 약간 이 과감한 핵심보다는 약간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칠 것 같고, 원래 예산 한 220억 이렇게 넘는 걸 아는데 5년간으로 하면 변화가 1,050억 정도면 변화가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 발전 정도가 타 시대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 발전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 목표를 세운 근거가 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적 경제는 주로 수도권 그리고 호남권 중심으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회적 경제가 어느 정도 생활 속에도 스며들어 있고 또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익숙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홍보도 좀 덜 된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관련 조례를 다수 제정해서 법적 근거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갖췄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기반이 또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사회적 경제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목표가 조금 과감하지 못하고 보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장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 써서 인프라가 좀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같은 그런 기반을 말하는 건데 그걸 보면 통상 우리가 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예산과 같은 이런 금전적인 문제를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물적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지금 조성 중인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하고 진주 김해에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센터라고 하는 걸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핵심타운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3개년 사업인데 이게 제가 계획이 있을 때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보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이고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하고 있는 동남 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물적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고요.
지금은 성면 철거라든지 이런 리모델링 공사 사전 절차를 완료했고 또 건축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 부지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공정이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고 공기가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향후 지연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저희는 당초 사업 기한인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하고 전북이 최초로 공모에 선정이 되고 또 앞으로 한 10개수 정도 조성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 힐스타운이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신타운의 선발 주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거라 보고 타 시도의 어떤 롤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이 그 측면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모범이 되도록 좀 선도적인 타운이 조성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이제 2개소 유치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공간입니다. 기업이 입주하는 공간이고요. 지난 5월에 김해시와 진주시 2곳이 선정됐는데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2곳이 선정된 것은 최초입니다. 진주와 김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도 서부와 동부의 중심 도시고 또 청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청년과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유치를 했고 당해년도 선정, 당해년도 설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공간 공사 중이고 연내에 다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도에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다만 도에서는 같은 업무 연장이기 때문에 협력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체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갖춰야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봅니까? 예, 도에서 진주시, 김해시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개혁진흥원과 MOU도 체결했고 앞으로 협의해서 잘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금전적 인프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시장 경제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은행권 금융기관에서는 재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차 대조표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성과는 높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출을 제공하기 힘든 구조고요. 또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담보, 보증 이런 문제가 있고 높은 금리, 상환 부담 등을 현실적인 벽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경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설문에 응답한 357개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5%에 해당하는 18개 기업만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나머지 기업은 본인이 출자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이런 금융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지난 6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조를 통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나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지금 예산 편성 전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수요를 경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가수요이긴 합니다만 대략 500억 원 정도가 기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연구원에서 금융 모델을 분석해보니 연간 30억 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금융사업 형태로 운영하면 자금 순환을 통해서 20년간 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5년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기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도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가 한 730억 거기다가 기초지자체인 화성시가 560억 근데 우리 도는 선도도로서 150억 그것도 5년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시겠어요? 선도하시는데?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기금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일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됐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우리도 기업 수도 우리도와 비할 바가 많은데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비교 모델로 설정한 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 수가 우리 도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간 150억 원 정도를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지금 기금 도입 전이고 또 용역을 통해서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그리고 또 현재 도의 재정 사항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5년간 150억 조성이 저희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150억 원을 조성하지만 부서에서 그리고 도에서 노력해서 민간 자본도 조금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실제로 운용하면서 기금 조성액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진단으로서만 머무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 금액으로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보통 우리가 그 융자를 내면 기한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상한이 정상적으로 가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근본 이유가 시장 경제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면서 대신에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는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원 방식이 조금 시장 경제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금융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의 경우에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조직에 대한 자금 투용자 및 투용자 손실액을 이렇게 용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렇게 미상한액이 발생했을 때 부담을 실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익간에 그대로 이렇게 부담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수행기관이라고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융자를 해주고
그 수행 기간이 사회적 기업에 재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융자하는 자본은 사실은 기업의 성장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인내 자본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적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서울시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경상남도에 하나 육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수행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뭐 충청남도처럼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손충당금 같은 부분을 도에서 조금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부담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을 이 내용으로 보면 준비도 잘 세우겠다는 취지로 저희 뜻에 좀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 계획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인프라 조성에 관해서 이제 인적, 물적, 금적 인프라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우리 단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인적, 물적.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영역과 관련해서 가치에 공감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 교육과를 결국 그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양성 과정, 교육 과정이 뭐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해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하는 사회적 경제 도민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을 위한 소공인 양성 지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운영할 창의적인 활동과 양성을 위한 공유 경제 활동과 양성 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인력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인력 양성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뭐 다 교육과정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필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약 200시간에 걸쳐서 정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회적 경제 관련 과목은 물론이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뭐 정부와 도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과정에서 현재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 중인 강사진을 초청해서 실제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은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하거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중간 지원 기관에 취직해서 사회적 경제일원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그 진주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양성 과정에 2기로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해외 연수 가는 것 외에는 제가 다 참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교수님들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있어가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이 교육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뜻을 인지를 해 주셔서 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 보답하고자 정말 토요일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토요일 8시간 가까운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론과 실무적인 것, 그리고 현장 교육 등등 충분히 이 양성의 의미가 맞는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양성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과정에 조금 그 이면을 이리 본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통하는 과정에 사실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하는 과정에 되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생으로서 이러는 진행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자꾸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줄 생각이나 계획은 없나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업무 편람에 따르면 그 사업을 위해서 개인 시간을 내서 또 연구도 하고 저녁 때 강의도 하시는 이런 과학기술대 소속 교수님들께는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계획을 만든 올해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법령에 없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남도가 선도적이라 가지고 전국에 이것이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어찌 보면 후발이면서도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면 그럼 이런 걸 좀 현실적으로 법령을 바꾸거나 우리 도 조례를 바꾸거나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와닿는 게 제가 후발주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후발주자가 조금 앞서 나가려면 이런 부분도 먼저 선도적으로 수정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가 좀 불합리한 점 이런 점도 동의를 합니다. 또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 강사진이 우수하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우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교수진들이 힘을 내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